직접 심고 직접 기르고 직접 수확해서 직접 포장하여 직접 전해드리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완전함을 전합니다. 포프리. 뿌띠뿌띠님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던 사연인데, 저는 현악기 레슨 선생님입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거리인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온실 속 화초 같은 아이예요. 이 학생이 연주하다 틀리면 저는 타이르고 달래가면서 고쳐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막 제가 지적을 하면 귀를 막 치면서 막 막아버리고 샤프로 막 피아노 의자 가죽을 막 찔러서 뚫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해요. 너무 심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착한 선생님으로만 남아야 할지, 그래도 선생의 의무를 다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의 의무를 하려면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고 이제 무섭습니다. 제가 아직 육아를 안 해봐서 학생들 다루는 게 너무 서툴러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이 뭘 해도 부모가 만족하지 않아 하면 아이가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뭘 해도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런 지적 하나에도 칭찬을 많이 들었던 애들은 이런 거에 분노하지 않아요. 물론 왜 나한테 왜 저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칭찬을 많이 받아서 익숙한 애들은 막 찌르고 찢고 이런 행위를 하진 않는데, 이 아이는 진짜 너무 뭔가 보살핌이 필요한, 그렇죠. 칭찬을 많이 못 받은 거. 되게 엄격한 시스템 안에서 양육된 아이가 아닌가. 네.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죠. 그죠? 또 이제 선생님이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달려가는 선생님이겠다 싶은 뭐 그런 설정인 값이 있으면 이거는 둘이 함께 또 풀어갈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아이의 이런 면에 대해선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부모님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선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을 뿐더러 답을 맞춰서 이렇게 리액션을 하긴 힘들어요. 근데 딱 부모를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그게 들어오면 내가 매뉴얼이 없더라도 이 부모가 하는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부모가 하는 것만 안 하면 되겠다라는 값은 생기잖아요. 네. 그 설정 값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너무 이제 완곡한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어 천식이가 조금 이렇게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도 천식이가 그래요? 그랬을 때 부모가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되게 웃기네. 이러면서 좀 철벽을 쳐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 그렇죠. 그런 거지. 안 받아야죠. 선생님 그래요? 천식이가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 이런 부모랑 같이 손잡고 고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애들이 딴 데 약자에게 폭력성을 보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인정을 못 받는 아이들의 양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남에게 막 퍼주면서 그 보상으로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아껴주세요라고 그런 보상 심리를 자꾸 키우는 애들, 반대로는 막 어떻게 해서든 그 폭력적으로 자기의 아프고 힘든 거를 누구에게 SOS 신청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머리를 쥐어뜯고 자해하면서. 빵쌍님이 집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훈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네요. 공감 간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면 심지어 즐거워야 되는 악기인데 음악인데 음악을 괴롭게 하잖아 지금.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넌 요새 무슨 노래 들어? 어떤 거 좋아해? 잘하네. 이게 선생님도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거 안에서 애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캐주얼한 측면에 더 무게를 둬서 재밌다. 우리 뭐 승재는 너무 재밌게 연주를 잘한다. 선생님 많이 웃었어. 그럼 승재야 요번에는 요거 맞춰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아닌데 라는 것보다는 그거 너무 재밌다. 그거 너무 신선하다. 승재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그런 대화법. 선생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요? 잘하려다 보니까 힘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는 거죠, 서로.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시작해보는 게 그치. 어떨까. 근데 예, 내가 일단. 선생님이라면 아까 승재 씨 말처럼 하루에 10분 정도만 좀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고 좀 마음으로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금 잘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음. 잘한다. 그리고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하지마 안 돼라는 것보다도 모든 걸 일제히 스탑하고 그냥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거. 그렇지. 이 아이가 스스로 움찔하게 기본적으로 공기의 기류를 바꾸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진짜 너무 멘탈이 흔들렸겠다. 그쵸, 선생님으로서. 어려 보니까 선생님이. 그쵸. 애들 낳아본 애를 낳아본 안 적도 없고. 키워봤으니까. 어떡하지? 그쵸. 무섭지? 무서워요. 네, 맞아요. 애들이 막 그 폭력적으로 하면은 그렇죠. 어린 선생님들은 너무. 그 뿌띠뿌띠님 보니까 되게 젊은 선생님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그 육아와 관련된 책도 심리 상태와 아이들의 심리를 말하는 책 너무 많거든요. 한두 권 좀 읽어보시면서 선생님 정선희 씨 했던 얘기랑 이렇게 맞춰가면서 뭐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아이가 싫어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틀렸어 라고 했을 때 화낸다든지 네. 아니 나 다시 뭐 이런 게 선생님이 하는 그 표현이 싫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안 그렇게 바꿔서 다른 표현을 좀 부드럽게 바꿔주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제 잘리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 뭐 이거 친구하다가 잘리면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고요. 아, 지금 아이는 선생님이 어린이 필요한 게 재밌고 아니라 멋지다.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맞아. 진짜 친구 없을 것 같아요. 네. 맨날 학원만 다니더라고. 그쵸. 네. 안 봐도 비교지.